그다음에 특강과 함께 인사 말씀도 동시에 주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요. 어서. 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만 4년 만입니다. 만 4년 됐습니다. 제가 4년 강의한 지는 한 5년, 4년 반 됐고요. 제가 이제 수술한 지가 암 수술한 지가 딱 4년 됐는데 저 지난주에 통 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제 그 전이 됐는가 뼈 스캔하고 그 다음에 이제 MRI, 또 CT도 막 위에서부터 흉부, 복부, 여기 신장, 방광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또 뭐 조영제 받고 뭐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통 속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참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느긋하게 그냥 그 통 속에 MRI 같은 데서 40분 걸려요. 40분. 그래서 그냥 자요. 이제 졸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생각 뭐 아무 생각 없다면 안 되지. 한쪽에다 다른 생각 없면서 있으면 금방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계속 지금 제가 2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점프를 하니까 암 수치가 올라가니까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검사해 보고 이제 방사선이나 호르몬이나 호르몬 치료나 항암 들어가자 이제 이렇게 약 했는데 멈췄어요. 멈춘 게 아니라 그게 도저히 내려가지를 않는다 그러는데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러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엄청 관리를 잘했나 그건 뭐 아닌 것 같고 뭐 한 잔도 계속 폈고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수치는 내려갔어요. 제가 보는 이유 2가지입니다. 이제 그 암을 치료할 때는 자기 자신이 그 암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암을 치료할 때 저도 항상 공부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암에 대한 책은 벌써 몇 권 사다 놓고 논문을 제가 많이 외국 논문을 번역본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고지혈증 환자들이 먹는 스타틴 계통의 약,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들 여기 장뇨약물 계시죠? 메트포르민, 심지어는 아스피린까지도 암에 좋다는 그 논문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모든 암들이 거의 대부분이 먹이가 당분이라든지 지방질이라든지 요지방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녹여준다고 그럴까? 없애주는 게 이제 그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통이고 당뇨약이죠. 근데 저는 혈압도 없고 고지혈증, 당뇨 전혀 없었어요. 뭐 전 단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아무튼 지금까지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스타틴 계통을 약을 그 논문을 보고 처방을 해둘렀어요. 안 해주죠. 뭐 고지혈증이 아니니까. 근데 이만저만 2차 저차해서 이렇게 제가 이 암을 하고 있는데 한번 먹고 싶으니까 그게 전 단계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처방을 받는데 그때도 그걸 먹으니까 좀 멈춰서 한 1년 더 그걸 봤어요. 계속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이제 1년 지나니까 이게 또 조금씩 점프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했습니까? 당뇨병을 좀 처방을 약을 들는데 가서 당뇨약을 해달라고 하니까 제품 당뇨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니던 동네 병원이니까 의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처방을 받았어요. 지극히 정상인 줄 아시죠? 하면서 그 당뇨 이렇게 환자를 오면은 바로 그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당뇨 환자가 등록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어요. 당뇨병, 메트포르민. 그걸 먹고 2달 처음 갔을 때 한 달인가는 있을 때는 별 효과를 못 봤는데 그것밖에 변한 게 없어요. 먹은 것이. 그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내려갈 일이 없는데 정말 내려가서 지금 석 달 후에 그동안 계속 2달씩 가다 이제 석 달 후에 오라 해서 9월 달에 다시 가기로 하고 좋은 소식. 전 뭐 아예 이번 방사선에 들어간다, 치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아내하고도 같이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몰라요. 몰라서 아 참 다행이다 싶은데 그게 이제 한 가지 있는 것 같고 뭐 항상 얘기지만 저는 뭐 이렇게 암이라고 해서 뭐 스트레스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요. 할 거 다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지난번에 중국 갔다 오면서 코로나도 걸리고 뭐 장염 증사도 있고 뭐 아주 힘들었었어요. 오히려 이번 기간이 그래서 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치는 그렇게 좋게 나와서 대단히 기분이 업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 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저 주위에 지금 앉아 계신 김영숙 선생님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여러 가지 약을 조제를 해서 보내주고 먹고 있는데 그것도 고맙지만은 김영숙 선생님 말씀이 너무 고맙더라고. 교수님은 역시 강의를 해야 모든 병이 낫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줌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자평진제 원정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연구위원도 있고 또 백민닷컴의 이제 부회원들 그러면서 한 번도 요즘 뭐 거의 뭐 빼놓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아프다가도 강의만 하면은 그냥 멀쩡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만에 이 연구실에서 이 하는 강의 한 4년 만에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제가 이제 이번 달 강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쭉 강의를 하면서 원정 강의는 이제 연구실에서는 안 했어요. 주로 이제 코스별로 육신론, 격론 뭐 이렇게 했어도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 정기 모임에서 한번 핵심적인 것만 자평진전 원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뜻으로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이런 얘기하면 또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자리에 다시 서서 강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돼서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기세를 몰아서 더 계속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만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보입니까? 안 보이지? 이게 녹화는 됩니까? 그러면 그냥 녹화.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드렸죠? 이걸 그냥 내려놓을까? 빼버리지. 그렇게 되는 아니, 이렇게 봐가면서 해야 되니까. 자, 자평진전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살펴본다 했는데 목차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결론을 못 내렸어요.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고를 쓰다 보니까 우선 서론에서 자평진전의 그 원전을 다시 읽으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이 자평진전이 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명리 공부하는 사람에게 어떤 위치인지 이쪽으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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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 써보는 거라.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본 책 이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선생님들이 명리학의 3대 보석, 보물 같은 책이다 해서 자평진전, 적천수, 난강망 또는 이제 궁통보감이라고 하죠. 그러한 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평진전과 난강망과 적천수의 그 차이, 그럼 어떤 책부터 봐야 됩니까? 그 세 가지가 전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보서라고까지 하는데 했을 때 우선 순서를 제가 정한다면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첫 번째 자평진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난강망, 궁통보감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적천수입니다. 적천수는 가장 나중에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아우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을 때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적천수는 항상 볼 때마다 제가 처음 40년 전에 공부할 때 볼 때와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보는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적천수는 정말 곱씹을 수 있는 책이구나 하는 것. 그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그 책에서 풍겨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깊이가 그만큼 있는데 그러한 것을 이게 좋은 책이라고 미리 좀 일찍 보면 안 될까 하면은 오히려 헷갈리는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필수적인 학습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이 이 자평진전이다. 물론 적천수, 난강망 다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평진전은 우선 이론적인 구조, 논리 체계가 아주 탄탄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자평진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텍스트, 교과서가 자평진전이다. 그렇다고 치면은 자평진전은 명리학의 기초를 제대로 뭔가 학습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자평진전을 갖다가 공부할 때는 반드시라고 했지만 여기 자평진전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원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로 해설서, 추석서 이러한 것들을 번역서를 펼쳐놓고 공부를 다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그 번역서에는 자평진전 원전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그 번역하고 추석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그 어떤 자기 이론이 거기에 더 씌워져 있어가지고 자칫하면은 원래의 심우첨 선생이 정리해둔 자평진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번역한 사람 또는 주석을 단 사람의 이론을 공부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서나 주석서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전을 가지고 보려고 치면은 자기 혼자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필요하고 선배가 필요한 거죠.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도 자평진전을 원전을 강의를 하고 우리 연구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것도 원전 유의에는 원문 유의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원전에 나온 것과 너무 현대적인 것과 헷갈릴 때 또는 현대적인 것에 활용하지 않는 거라든지 현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 현대에 와서 바꿔서 활용하는 용어들 이런 얘기는 비유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정도지 그 외에는 순수하게 원전만을 가지고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평주라든지 평주, 강해, 주회, 뭐 해설서 이런 식으로 서술된 것이 상당히 그 뭔가 맥락을 정확히 보존하지 못하거나 자신만의 이론 체계를 더 씌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번역을 했어도 명리 공부를 오래 제대로 아는 실전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글자만 번역해 놓은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것 또한 맥락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주의해야 될 거. 요즘 젊은 분들은 흔히 말하는 AI, GPT를 잘 활용합니다. AI 번역이 전부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명리의 AI를 제가 한번 쭉 해봅니다.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택도 없는 소리. 웃기지도 않아도 야, 뭐 이런 게 있나.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특히 원서나 이런 것이 거기에 AI가 학습을 하지 않은 것들, 엉뚱한 잘못된 학습을 하는 것들은 완전 엉터리로 나와요. 근데 그게 AI가 전부인 줄 알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네? 사실 명조도 틀리게 나와요. 명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AI가 전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절대 거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물론 자기가 언어 잘 아는 것을 한번 쭉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고 한번 입력시켜 뭐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웃기지도 않은 소리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 이건 애가 틀렸구나 하는 정도를 자기가 알 실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AI가 뭐 모르니까 이거 좀 해줘 뭐 촥촥촥 해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정말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해요, AI. 응?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도 속아요. 속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인 줄 안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거짓말도 논리적으로 해서 써놔요, 그러니까. 이게 AI의 아직 맹점이에요. 그 전부 믿을 것 진짜 못 쓴 게.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이 자평진전의 핵심 용어에 대해서 논해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갖다가 리포트를 내줬어요. 딱 보니까 너 AI 이거 했구나, 너 AI 했구나. 이렇게 안 해. 누구를 하는데 우리 연구원 중 하나 젊은 친구 거기서 딱 보니까. 그래서 실제 AI 저는 보면 알아요. 그 뭐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레포트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 한번 설명해봐 하면 모를 거예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AI에서 오니까 그럴듯한 그런 지금 시대니까 아직까지는 이 명리학이나 역학 쪽에 그 자료가 완전히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차후에는 저쪽. 근데 너무 방대한 자료 같은 것을 착착착 정리해주고 이런 것은 AI가 좋은데 제대로 된 그 내용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서 특히 젊은 분들이 요즘 그런 쪽에 의존을 해서 이거 분명히 거기다 의존하고 근데 그 AI가 학습을 하다 보면 다른 데서 잘못된 학습을 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걱정돼요. 그래서 저 AI 믿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해. 저는 AI 보면 이거 AI 벌써 어투 보면 이제 벌써 AI 어투를 알겠더라고 제가. GPT 어투를 알겠어. 너 이거 여기서 그려냈구나. 이미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제가 알 정도. 그래서 논문에서 보니까
10명이 리포트를 냈는데 논문이 아니라 리포트했는데 3명을 썼더라고. 보면 벌써 그에 비슷해. 나 참 그래서 아니 이제 자기가 꼭 필요한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아우린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통계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먼저 맞죠. 그러니까 AI도 믿을 것이 못 되고 그런데 그러한 자평진전은 이제 말 그대로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론을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틀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 명리의 뼈대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자평진전이다. 이 정도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평진전은 누가 썼습니까? 했을 때 보게 되면 원래 청나라 때 심효첨이라고 하는 분이 1739년에 됐는데 이 자평수론 39편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것을 이 양반이 책을 낸 게 아니라 그와 절친인 호공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책을 낸 것이 자평진전입니다. 그러면 서자평의 이론을 비롯해서 자평진전은 자평명리학의 초훈, 정말 보물 같은 것들을 뽑아서 엑스만 뽑아서 아주 간결하게 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리한 책. 이게 이제 자평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자평진전의 핵심 사항이 뭡니까? 이거 다 얘기하려면 뭐니까 오늘은 핵심 꼭 알아야 될 용어만 몇 가지 쭉 하고 그거라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자평진전의 핵심은 여기 있는 대로 원령 중심의 용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평진전의 핵심 이론은 원령 중심의 용신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용신이란 말이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현재 용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공부했던 용신은 뭡니까 하면은 그냥 신약신강에서 그 억부용신, 그 환남조습의 조후용신, 뭐 서로 각 오행이 뭔가 상극하고 있어 중간에서 통관인 통관용신, 무슨 병양용신 이런 식으로 배웠던 그 용신을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평진전의 용신이란 것과 우리가 지금 쓰는 용신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그렇게 헷갈리게 했습니까? 하면 제가 이 자평진전을 공부할 때마다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이 명리학의 대가로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당연히 대가이신 설하고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평진전, 난강만, 적천수 모든 명리학 책을 다 안 섭렵해서 정리 안 해놓으면 주석 안 다루는 책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지 이 자평진전에는 너무 군더더기를 많이 다뤄놨어요. 그 자평진전의 군더더기가 가장 그것이 뭡니까 하면은 용신이라는 단어를 잘못 말하자면 해석을 해놨다. 즉 자평진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가장 우선 핵심적인 자평진전의 핵심 대목이 뭡니까 하면 팔자용신 정구원령. 팔자용신 정구원령. 이게 명리 공부한 사람은 그거 하나라도 한 구절이라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팔자용신 전구원령. 이게 이 자평진전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팔자의 용신은 오직 원령에서만 구한다. 이게 이
팔자의 모든 중심축이 어디다? 원령이다. 모든 것은 원령을 통해서 한번 바라봐라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설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령으로 그동안 다른 책도 했지만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또 뭐 병약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또 조호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관법을 이 자평진전에다가 써먹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팔자용신은 정구원령이라고 했으면 이게 원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용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동대 오래전에 공부 저한테 하신 분들은 맨날 할 때마다 한 얘기가 있어요. 반복해서. 사주 볼 때 제일 먼저 이것은 제일 먼저 떠올리고 항상 해라 그러면 월지궁성 그 얘기를 수만 번 했을 것 같아요. 몇십 년 했으니까. 가장 사주 볼 때 중요한 것이 보다 월지, 원령이고 그 다음에 궁, 자리고 그 다음에 성, 육신이다. 이 순서대로 항상 모든 것은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봐라. 그래서 월지궁성. 그런데 그런 원령 중심의 그러한 용신론을 주창했는데 원령 중심의 용신론인데 좀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자평진전의 또 핵심은 뭡니까? 원령을 찾고 월지에서 뭐 주관된 걸 찾고 하는 건 뭡니까?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팔자에서 대표 육신을 뽑는 거다. 대표를 뽑는 거다. 그 팔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육신이 무엇인지를 뽑는 것이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그 대표 육신을 꼭 뽑아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리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왜 뽑습니까? 우리 대신 정치를 잘 해서 먹고 살기 좋게 해두려고 뽑는 것처럼 근데 이게 잘못 뽑으면은 탄핵도 해야 되고 시끄러. 하여튼 국민이 둘로 갈라지고 이런 현상이 우리가 보듯이 제대로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표 육신을 뽑을 때 그 대표를 우리가 뽑을 때는 0.7% 차이가 됐던 어떤 다수를 득표한 사람을 당선시키죠. 어디든지 부정선거만 하지 않은 이상 원령에서의 용신을 구할 때는 몇 가지 그냥 간단한 핵심이 있어요. 우선 월지장관에서 우리가 그다음 공부대로 수간돼 있는 거. 월지장관에 수간돼 있는 거. 원령에 수간돼 있는. 근데 수간돼 있더라도 지장관이 본기, 정기라고도 하죠. 정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우선 월지에서 뭐가 주관되어 있는 게 그 원령의 대표가 됩니까? 정기죠, 정기, 본기. 이게 월지에 본기가 주관되어 있으면 그게 용신이 바로 어려울 것 없어요. 그러면 중기가 주관되어 있으면 본기가 없고 중기나 여기가 되었을 때는 그게 또 용신이 되는 거고 주관이 안 됐을 때는 본기 그 자체로 정기 그 자체로 보는 경우가 그게 용신이고 용신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으면 그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회국, 삼합이라고 그러죠. 회합이라고 그러죠. 삼합을 이루고 있으면 다른 육신으로 변할 텐데 그 삼합을 이룬 것이 용신이 되는 거죠. 그럼 삼합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오행이 모여서 한 뜻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병중파에서 삼합은 뭡니까? 사유적 결합, 목적 결합. 그래서 그 어떤 사유적 활동으로 정신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오행이 합을 이루는데 뭉치는데 그런 그 육신이 역시 용신이 된다. 또 핵심적인 한마디가 있다고 치면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이 월지와 같은 오행
투간되면은 그것을 격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것에서 식상이라든지 재성이라든지 관성에서 그것을 찾아보라 하는 정도가 이 원령을 정하는, 이 원령의 용신을 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 원령 중심의 이 자평진전의 핵심이라 그랬는데, 원령은 제광이라고 하는 말도 많습니다. 제광은 말 그대로 어떤 사주 전체를 주도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물로 말하면 그물을 딱 여러 가지 연결해서 딱 당기면은 그 따라 올라오는 거, 그 그물의 중심 축이 돼서 당기면 올라오는 걸 그걸 이제 제광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데, 그만큼 가장 원령이 이 사주의 중심축으로서 그 사주 구조를 이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자평진전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대로 이 명약에서 그러한 원령 중심을 갖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연회자평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연월일시 간지 어디에서나 용신을 찾는 연회자평이나 뭐 삼명통이나 이런 것과 달리 오로지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원령에서만 용신을 구해라 하는데, 이때 용신, 자평진전의 용신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격국과 비슷하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비슷하다, 격국이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는 격국과 이 자평진전 원전의 용신이 같다고 치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용신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상신이라고 하죠. 상신. 그래서 이 자평진전에서는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팔자용신 정구 원령론, 그 다음에 용신론, 그 다음에 상신론, 그 다음에 성패론, 그 다음에 순영론, 수운용, 여기 보면 순영론, 그 다음에 이제 성중유패, 패중유성 하는 변화하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다고 하면 이제 사길신, 사흉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전부 이 자평진전 핵심 키워드고, 이것만 알으면 자평진전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정, 무정, 유력, 무력 뭐 이 정도. 그러면 아까 용신은 우리가 얘기했어. 지금 용신으로 하는데, 용신은 원령의 지장간을 통해 설정해야 한다는 월지를 주도하는 십성이 용신이다 그랬어요. 월지를 주도하는 십성, 월지를 대표하는, 원령을 대표하는 십성, 이것이 용신이다 그랬어요. 원령의 앞서 말한 대로 지장간에서 투관한 본기를 우선으로 하고, 본기가 없을 경우 투관한 중기나 여기로 정하고 뭐 다 했죠. 그 다음에 원령이 다른 지지와 회국, 여기서 삼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회국하여 보완하는 오행 십성. 그 다음에 투관한 십성이 없을 경우 지장간 본기를 또 지장간의 본기를 용신으로 삼는다. 이게 이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용신을. 이렇게 커지기만 해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쓰죠. 이거. 또한 일간과 원령이 같은 오행인 경우 그 오행은 용신이 될 수 없고, 그렇죠? 이 경우 식상이나 재성 혹은 정관 등 다른 십성에서 용신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또 뭡니까? 용신은 사주의 고유 특징이나 대표성을 가진 틀을 의미하는데,
무슨 용도다? 사유적 용도. 그 다음에 대의적인 용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하게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용신론은 흔히 말하는 직업 적성, 사회적 활동, 대의적 활동하는 직업 적성 또는 그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난 기질 뭐 이것을 알아보는데 가장 좋은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순용과 역용. 순용과 역용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길신과 사흉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길신론, 사흉신론. 이것은 이 자평진정 공부 안 했어도 사흉신, 사길신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길신, 물론 좋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겠죠. 길알기자니까. 재관인식이었죠. 재관인식. 자, 여기서 이제 지금 현대 명리학과 차이점, 자평진정 원전이 갖고 있는 건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현대 명리학에서는 정제, 편제를 구분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제격, 편제격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평 원전에서는 제격 그랬어요. 그럼 제격 그러면 정제격, 편제격이 함께 뭉뚱그려서 제격입니다. 그 다음에 관 그랬으면 이것은 그러면 정관, 편관 합해서 관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다? 정관을 의미합니다. 관은 정관. 이거는 재성. 정제, 편제 다 합해서 재성. 관. 이는 뭡니까? 이는 인수. 인성. 말 그대로 정인, 편인 합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식은 우리가 말 그대로 식신. 그래서 재관 인식할 때 지금의 와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재성은 정제, 편제, 관은 정관만 얘기하고 인은 정인, 편이 다 합해서 인수. 그 다음에 식은 식신만 얘기한다. 이것을 재관 인식을 뭐라고 했다? 사길신이라고 했다. 그렇죠? 이게 재성은 재. 관성은 여기서 정관이다 그랬어요. 정관. 그 다음에 인성은 인. 그 다음에 식은 식신을 얘기한다. 식상이 아니에요. 식신이에요. 식신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사흉신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한 글자만 따서 살상겁인 그럽니다. 살상겁인. 펜 이렇게 얇게 나올 수 없는. 그렇지. 살상겁인. 이게 사흉신입니다. 지금 사흉신하고 또 틀려요. 그럼 살상겁인하면 이 살은 뭐겠어요? 칠살. 아까 말한 편관이라고 하면 안 돼요. 칠살이에요. 칠살. 칠살과 편관 다르죠? 그럼 상은 상관이고, 그 다음에 겁은 이게 뭐 겁제. 녹겁 그래서 걸록과 겁제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는 양인. 그러니까 지금 살상겁인 그러면은 요거 지금 현대적으로 사용시라고 쓰는 것 중에 뭐가 빠진 것 같아? 뭐 바뀐 거 있죠? 효신. 효시란 말 우리가 아시죠? 올빼미 효자죠. 효신. 편인 성분을 가진 효신. 도식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이 겁과 교체되어서 요즘은 살상효인 하는 것이 사흉신으로 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살짝 겁인으로 나왔어요. 자평 원문에도. 나중에 이제 효로 바꿔요. 이게 뭔가 이 양반도. 근데 왜냐면 자평진전 침입천 선생님이 쓰는 원문을 보게 되면 구구절절 어쩌고저쩌고 긴 설명을 안 해놨어요.
짧게 써놨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거기서 이제 해석을 할 때 그 선생의 잘못된 주관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원칙대로 보되 이렇게 저렇고 이렇고 이렇고 이런 것을 이제 듣고 여러분들 공부를 쭉 하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형신을 살상회인 이렇게 부르지만 여기에는 겁제와 양인을 한다. 그럼 거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이 사길신과 사흉신을 왜 구분합니까? 순용과 역용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순용과 역용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순용, 역용 그렇죠? 그럼 순용과 역용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순용은 뭡니까 하면은 여기서 그대로 나오죠. 사길씨는 생조하여 순용하고 그랬어요. 생조하여 순용하고 사흉씨는 극제하여 역용한다 그랬어요. 그럼 순용은 순리대로 생해주는 것, 그 다음에 설해주는 것, 이게 순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해주고 설해주는 것, 그게 순용. 그럼 무엇을 순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사길신을 순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격, 관격, 인격, 식신격은 생해주거나 설해주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용신이고 이 자평말로 하면 그게 상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해주거나 설해주는 것.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재가 있다. 재가 있으면 재를 생해주는 식상이 있고 이게 이제 식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를 설기해주는 관이 필요하다. 관세. 그래서 식재관 이렇게 이게 나를 중심에서 이게 기라고 하면은 뿌리가 되는 이게 정이다. 식신이라는 게 정이다. 그 다음에 이게 신이다. 이렇게 정기신. 즉, 순용하는 상신이 잘 갖춰 있으면 그 사주가 무조건 괜찮은 사주예요. 사길신 중에 순용하는 상신이 다 있다. 생해주는 거 있고 설해주는 거 있다. 그러면은 그게 그냥 좋은 사주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가면 어떤 사주가 좋습니까? 이제 격국의 고적, 그릇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유정, 무정, 유력 이런데 그 뭐 유력이라는 게 뭡니까? 뭐 일간, 요즘 말하는 자 일간과 여기서 말하는 용신, 격국이죠. 오이시면 그다음에 상신, 그럼 이제 요즘 용신, 일간, 용신, 상신 이 세 가지가 다 힘이 있으면은 뿌리가 있고 힘이 있으면 그게 최고 좋은 귀격사주라고 했어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 제가 이 격국 강의를 처음 하면은 그냥 엄청나게 몇 번씩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격국 용신 이 자평에서 용신 공부할 때 자평진제를 통해서 용신 공부 즉 격국 공부할 때는 절대 신약신강 논리를 따지집 들이대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제격사주의 정제격이다. 정제격 사주의 상신은 뭡니까? 뭐 식신이나 상관이 되든지 아니면 관성, 정관이 되든지 그래야 돼요.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건 정관이에요. 혹시? 이제 쭉 요즘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아마 그 이제 모집하게 되면 제격에 정제가 됐든 특히 편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가장 취해들 것은 칠살과 재가 함께 있다. 그럼 무조건 파격이에요. 이게 수도 없이 나와요. 이제 자평진제는. 칠살하고 재하고 같이 있다. 그 관인하고 그만큼 칠살 치다는 게. 이게 재생살이 되는 것은 무조건 파격으로 여기서 자평에서는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파격 구분하는 것도 나중에 하면 단순할 정도. 근데 이 말 그대로 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신이 있으면, 생해주는 것, 설해주는 것 있으면, 그리고 뿌리가 있으면은, 일간도 뿌리가 있고, 이게 이제 유정유력한 사주로서,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로서 귀격 사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육신 공부할 때도 다 이런 것은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귀격이 그러면 나중에도 나옵니다. 귀격은 무조건 사길신격만 귀격됩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사흉신격도 역용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럼 역용은 뭐라 그랬어요? 재화시키는 거. 극재하고, 재라고 하는 것은 극하는 거.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설기시켜서 설화. 합해서 변화시키는 합화. 그러니까 억제해 주거나 합화해서 변화를 시켜주거나 설기를 시켜주는 게 역용이에요. 역용. 그 이론만 알면은 어떤 면에서 자평진전 공부는 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길시는 순용하고 사흉시는 역용한다. 순용은 생해주고 설해주는 것. 역용은 극제해서, 극제 1순위가 극제하고, 그 다음에 합해서 변화해주거나 설기시켜주는 것이 이 역용인데, 이 역용 사흉신도 잘 역용을 해서 재화가 되어 있으면 귀격이 될 수 있다. 요즘 시대적으로 봐서는 제가 가끔 강연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잘 재화된 흉신 하나 열길신 안 부럽다. 그게 말 그대로 역용도 잘 되어 있으면은 훨씬 낫다. 오히려 사길신보다. 즉 상관격, 실사격, 양행격 이게 잘 역용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 말 그대로 역용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신이 없으면은 이제 그게 파격이 돼서 문제죠. 요즘 같은 시대는 흉신이 더 쓸모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용, 역용 이걸 와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순용, 역용을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면은 원령을 정하고 나면 그 활용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정해진 용신. 아까만 이제 격국이 됐죠. 정해진 용신을 사길신과 사흉신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쓰임새, 활용은 달리해서 순용과 역용으로 나눈다. 그래서 일단 팔자용신 정구원령,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용신을 정했으면, 그럼 이게 이제 흉신인지 길신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사흉신은 역용하고 사길신은 순용하는 그것만 가르마를 제대로 칠 줄 알면은 사주의 어떤 틀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사길신이 용신이면은 재관인신, 그러니까 재격, 관격, 인수격, 그다음에 식신격이면은 선한 것이라 하여서 용신이 약할 때는 상신으로부터 생조해주고, 용신이 약할 때, 이게 격이 약하다 싶으면은 생해주고, 용신이 왕하다 싶으면은 설계해주는 게 뭐 용신.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게 분명히 이 얘기죠. 제가 그전에도 그 격국 얘기하면서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일간과는 절대 뜨지 마. 왜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들면서 책격이다. 책격이 말 그대로 뭡니까? 왕하다. 왕하다고 해서, 제가 왕하다고 해서 겁재를 갖다가 뭐 용신을 쓴다. 신약하다고 또 신약제다라고 해서 비겁을 용신을 쓴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말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신론, 자평진전 용신론에서는 신약신강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얼른 얘기하면 설하고 선생이 격을 정했는데 용신을 갖다가 아까 말한 억부 용신, 무슨 용신 다 갖다 들이대가지고 이것을
뭔가 헷갈리게 해놓은 그런 장본인이어서 그 자평진전 평주 설하고 선생이 쓴 것은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 자평진전 번역서가 처음 나온 게 글로벌 사이버 대학 글사들하고죠. 거기에 박영창 선생이 처음으로 번역서를 냈어요. 근데 설하고 평주 번역본을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번역. 그때 제가 감수를 하고 학선 유래영 씨라고 오늘 그 23기 그 송민정 선생이 그 책 명리학의 길을 묻다 하는 거에 거기에 이제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옛날 멤버들인데 제가 안 봤던 사람들인데 이제 학선 유래영 선생이라는 분이 김은둔갑도 하고 하는데 좀 장애이죠. 사지가 장애해서 혼자 움직이질 못해요. 누가 이렇게 해갖고 그 지금 성남에 그죠. 그 학선 유래웅 그다음에 청화 박종국이 부산 그다음에 창광 김성태 그다음에 누구야 천진 유병호 선운 황성수 또 누구 있어. 그다음에 하여튼 근데 그게 다 멤버들이 옛날 하이텔 역학동호회 멤버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선운 유병우 여기는 한참 이제 뒷세대고 창광 밑으로 더 세고 그때 이제 그게 학선 유령 선생 그다음에 박영창 나 이렇게 했고 원래 이제 의형제 했었어요. 셋이. 그리고 학선 형님이 나보다 한 살 더 많고 박영창이 나보다 밑이고 해서 내가 중간 그게 관우 장교 때 내가 관우 역할을 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다가 어떠한 사연으로 사이트를 거기서 이제 깨치면서 여러 가지 인데 그때 이제 멤버인데 그래서 이제 유령 선생이 이제 추천사 쓰고 제가 이제 그 감사를 쓸 때 첫 번째 나온 책이 이제 그 박영찬 선생이 설하고 평주본을 냈어요. 그때도 그냥 충실하게 그 번역서에 그냥 설하고 선생 평주한 걸 봤는데 왜냐하면은 박영창 선생이 뭐 이런 말해서 있는 대로 그 당시만 해도 번역은 참 잘했어요. 뭐 영웅문이라든지 중국 소설은 엄청 번역만 했는데 명리 공부를 그렇게 실전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나는 그때 이제 프로 한 지가 벌써 됐는데 그 자평점 한 지가 한 20년 조금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전을 않고 그래서 하던 시절이라 아무래도 그냥 번역하는 데만 충실을 해서 하다 보니까 번역서를 내지 않았나. 나중에 보니까 그냥 원전만 또 번역한 걸 따로 냈더라고요. 글로벌 사이버 대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러한 번역서 설하고 씨의 번역서 연계는 너무 그런 게 있고 지금 이제 또 우리 지금 연구에서 좀 탈퇴했죠. 효정 선생이라고 천승민 선생이 또 낸 해설서가 있어요. 거기는 또 거기다 한 수 더 떠가지고 이제 자기가 예문까지 해놔서 야 이거 참 그 막 예문도 자기가 상담했던 예문을 갖다가 막 전부 다 넣었는데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야 이거 참 그래서 참 대단하다 내 속으로 뭐 어쨌든 그만큼 이따만한 책을 만든다는 것이 참 얼마나 대단해. 근데 문제가 참 그렇다고 뭐 핑계거리나 뭐 저는 평생에 제 한 권 책 명리학계로는 한 권 갖고 몇십 년 울어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몇십 년 평생 그런 갖고 한 권밖에 못 낸 것도 없고 이제 겨우 쓰고 싶다 하는 생각에 진짜 맨날부터 쓰고 싶다도 지금도 이렇게 정리는 다 해놨는데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걸 대충이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싫어요. 그게 이제 내려면 똑부러지게 내고 뭐 이런 식이 됐었는데 그런데 자칫하면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오류를 범하게 만들고 책이 전문 줄 알잖아요. 너무 서로 글 빠졌습니다. 아무튼 순용은 상생하는 것, 역용은 극제하는 것 이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길신격을 생화하는 예를 들면 재성을 기준으로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고 정관이 투철해서 재성이 정관을 생해주는 식상생재 재생관 이렇게 드는 형태가 말 그대로 순용하는 것이다. 머리와 뿌리가 모두 있는 것으로서 머리와 뿌리가 모두 있는 것으로서 정기신 3단계가 뚜렷하면 순용이 제대로 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역용은 살상겁인, 아까 말한 살상겁인이 나중에는 살상효인으로 현대에는 이제 바뀌었죠. 이 사흉신격이라고 하는데 재화하는 것, 즉 재화했을 때 이 제가 이거 그러니까 하병충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재화했을 때 이 재화에는 두 가지가 붙죠. 우선 극재, 극해서 억눌러 주는 것, 이게 극재를 재라고 하고, 화는 합화 또는 설화, 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극하거나 역용이라고 하는 것은 합해서 변화를 시켜주거나 설해주는 거다. 원령이 사용신이면은 살상효인, 지금 현대는 근데 용신이 일간을 반역하는 것이니 용신을 극제하거나 합고 또는 설기해서 착하지 않은 불선한 것을 일간에 다시 역용하도록 해야 규격이 된다. 여기에서 순용과 역용은 모두 설기작용을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순과 역용은 설기작용을 같이 쓸 수 있다. 사길심만 규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용과 역용의 배합만 제대로 잘 짜여져 있으면 사흉신도 훨씬 더 길심보다 좋은 격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어디로 도망갔어? 응. 어이. PPT를 다 준비해 놨는데 여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자, 우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상신과 성패구응론입니다. 상신과 성패구응. 상신이 뭐냐? 상신은 용신을 보필하는 것, 용신을 잘 쓸모 있게 조절해주고 도와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용신을 살려주는 것, 용신이 필요로 하는 것, 용신을 빛나게 해주는 것, 이게 전부 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용신을 격국으로 바꾼다고 치면은 상신은 뭡니까? 격국을 쓸모 있게 해주는 것, 격국이 꼭 필요로 하는 것, 격국을 보호해 주는 것, 격국을 보필해 주는 것, 이럽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상신인데 서로 상자로만 우리가 이 상신을 서로 상자로 알고 있잖아요. 다 아는데 왜 하필이면 상신이라고 할까? 서로 뭐 좋아하니까 상생상국에서 우리가 그 상자 극히면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재상할 때 이 상자에서 따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신이 군왕이라고 치면은 대통령이라고 치면은 지금 요새 뭐 비서실장, 뭐 국무총리, 답법자 그게 상이에요. 상. 재상할 때 상. 그러니까 용신을 군왕으로 보고 그 군왕을 보필하는 것. 그래서 재상신 이렇게 보아서 그때 그래서 이 상자를 썼지. 서로 상할 때 상생상극을 때만 그 상자만 생각해가지고 도대체 뭐지 처음에 저도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무슨 뜻으로 저 상자를 썼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 재상할 때 그 상자다 이렇게 보다. 그러니까 용신을 쓸모 있도록 조절해주는 상시로 용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성격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상신의 주게 그 딱 상신에 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어요. 첫 번째, 용신을 보필하는 것. 보필이라는 걸 잘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파격된 것을 성격되게 하는 것. 성격을 시켜주는 것. 이게 상신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게 파격되는 것을 성격시켜주는 것. 이게 상신이다. 그 말은 파격됐다는 것은 격이 깨졌다는 것인데 그 깨진 것을 다시 고쳐놓는 폐중유성이라고 그러죠. 그 역할, 격을 살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용신 그러면 격을 살려주는 것, 격을 쓸모있게 해주는 것, 격이 필요로 하는 것, 격을 도와주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격을 살려준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파격된 것을 성격되게 만드는 것이 상신이다. 이렇게 그 두 가지 개념만 우선 알고 있어도 됩니다. 상신은 현대에 활용하는 일반적인 용신의 역할과 비슷한 것 같지만 쓰임이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상신하고 이 용신을 요즘 쓰는 용신은 분명히 다릅니다. 상신은 용신을 보필하여 용신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 이제 상신인데 상신은 용신을 지원하며 용신의 격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걸로서 상신이 적절하게 작동할 때 용신의 기람이 유지된다. 그래서 또 보면은 이제 자평진제 원자는 짧은 것 중에 일간이 손상되는 것보다 용신이 손상되는 것이 더 나쁘고 용신이 손상되는 것보다 상신이 손상되는 게 더 나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신이 깨지면 사주가 제일 안 좋다. 분명하게 써놔 있어요. 거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억부용신 억부 쓰면 일간만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간보다 격국이 중요하고 격국보다 격국 용신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신이라는 건 격국용신인데 요즘 말로는 그 격국용신이 깨져버리면 사주 전체가 다 깨진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신은 그 파격되는 것을 잘 성격되게 만들고 그 사주 전체 틀을 갖다가 지켜주고 쓸모있게 만들어주는 게 상신이에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게 깨지면은 일간 깨지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격국 깨지는 것보다 용신 깨지는 게 더 나쁘다고 분명하게 이 자평에는 가르마를 쳐줬어요. 그래서 그 사주에서 상신을 꼭 찾아야 상신이 뭔가를 알아야 그게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격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신이 그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신은 용신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신의 여기 나오네요. 상신의 손상 여부가 격국의 성패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상신의 손상 여부가. 용신은 일간의 생각을 주도하거나 이미 원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신은 일간을 위한 용신의 역할을 편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아까 말한 대로 기신은 생조해주거나 설계하고 용신을 손상시키는 기신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용신을 보호해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격시키는 것, 격국을 깨트리는 것, 기신을 갖다가 제거해서 그 용신을 보호해주는 격을 잘 살려주는 게 상신이에요. 그래서 상신은 한마디로 용신을 살려주는 것.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어쩌면 그 말 그대로 용신을 손상시키는 기신을 제거하거나 용신을 보호하는 역할. 이게 상신이다. 이렇게 봤어요. 용신이 흉신 때는 극제하거나 설계하거나 합것도 하는 것으로 왕한 용신을 설계하는 것은 기신과 흉신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써먹을 수 있고 용신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상신이 온전하면 용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규격이 될 수 있으나 용신이 너무 강하여 상신이 손상되어 용신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일간의 용신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일간의 해가 되어 파괴된다. 그러니까 격국이 아무리 강하게 짜 있어도 상신이 없으면은 상신이 제 역할을 못 하면은 그거는 별 파격이다 이 소리예요. 그만큼 상신이 아주 중요하게 와 있다. 이와 같이 상신이 건실해 용신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잘 활용하는 용신이 일간생활 사주의 성패가 무엇에 달려있다? 사주의 성패와 시기가 상신에 달려있다.
여기에서 이제 성패론이 들어가 보면은 원령을 중심으로서 사주를 배열하고 대조해 볼 때 용신을 이루고 있는지, 격을 이루고 있는지, 이루지 못하는지 명조의 성패가 나눠진다. 자평학은 모든 명조를 성격과 파격으로, 자평진전은 성격이냐 파격이냐 이것부터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용신의 손상이나 상신의 작용 정도에 따라서 이게 성격인지 파격인지를 구분한다. 성격과 파격을 가늠하는 상신의 동태가 가장 중요하다. 상신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해놨죠. 용신이 약하거나 손상이 있더라도 상신이 이를 막아 성격이 될 수 있지만 상신이 손상되면 파격이라 볼 수 있다. 상신이 손상되면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오히려 용신이나 이것보다도 상신 쪽에 다 있다고 하는 것, 여기서 좀 강조를 합니다. 자, 성격. 성격은 격을 이룬다고 하는 거죠. 격을 이루었다. 용신이 사길신일 경우 상신이 길신을 생하거나 돕고 보호하면 성격이다. 길신은 생해주고 설하는 것이 이제 성격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격을 정리하면, 예,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에 써 있는 것을 사실 한자로 써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지.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어렵게 한자를 싫어하니까. 나는 한자만 보면 쫙 하는데 이렇게 쓰면 오히려 한글만 써놓으면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 봐서, 제 성격은 제왕생각. 이거 뭐니까? 제격은 왕한 제가 관을 생해준다. 이러면 성격된 거예요. 성격이 있고 제왕생각이죠. 제봉식상. 제격이 식상을 만났다. 만날 봉자죠. 그게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생해주는 식상을 만나고 자기가 또 관을 설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재성이 관을 설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설해주는 거예요. 재성을 갖다가 깨트리고 공격하는 게 겁제잖아요. 비겁이죠. 비겁을 막아주는 게 관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상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봉식상을. 그 다음에 제격 투인 그랬어요. 제격도 투인이 이런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잘 살펴봐야 돼요. 원래 제극인이 되는지 투인이라는 건 인성이 투간되어서 이게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지 이건 이제 잘 살펴봤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여기서 하려면 이것만 해도 좀 그러니까 이건 나중으로 넘어가고, 정관격은 관봉제인 인성이 있어야 되겠죠. 관인상생이 됐고, 또 정관용제 제가 있어갖고 재생관 해주면 되는 거고, 정관폐인, 그 다음에 특별히 정관격에는 무형충파 그랬잖아요. 형충파가 없어야 된다. 정관격만큼은. 이러한 것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 파격. 사길신의 흉신을 생하고 보호하면, 그러니까 사길신격인데 거기다가 흉신을 생해주는 것이 있으면, 흉신을 생해주거나 흉신을 보여주면 그럼 당연히 파격이다, 이런 얘기죠. 상신을 억제하면 이것도 파격이다. 상신을 억제하면 이것도 파격이다. 그렇죠? 자, 사길신격의 흉신은 뭐겠어요? 우선 정관격에 상관 나와 있다. 그럼 무조건 파격. 그죠? 그 격을 깨트리는 정관격. 인격에 재가 나와 있다. 제극인? 그럼 그것도 또 파격이 될 수가 많아요. 일단은 파격이 돼요. 그죠? 식신격에 도식작용을 하는 말 그대로 편인이 있다. 이것도 파격. 그죠? 그리고 재관인 식에서 제격에 겁재가 나와 있다. 이것도 파격.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 격을 깨트리는 것이 있는데, 제격에 비겁이 많거나 칠살이 있을 파격. 여기에 이제 제격에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이제 파격이고, 칠살이 있으면 이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격에 무조건 살이 있으면 재생살로서 파격으로 봐요. 자평진제서. 제격 무조건
거의 이게 참 많이 나와요. 이 공부 요즘 해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정관격이 상관이 투철이 아니라 투출하거나 형충이 되면 정관격 아까 무형주였던 합격. 사길신 중에서 온전히 아까 생해주고 설해줘서 보호해주지 않고 그 깨트리는 것이 나오면 합격인데 이 원령의 인성이 강한데 뿌리가 약한 재성이 와서 억제하면 성격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인성이 약한데 재성이 강하면 박격이다.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요. 인성이 왕할 때는 그것을 좀 억제해 줘야 돼요. 어? 왕한 인성을 억제해 줘야 되는데 이 억제해 줄 때도 재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뿌리가 없는 재가 그랬잖아요. 그죠? 약한 재가 와서 살짝 함부로 하지 않게 이렇게만 해주는 정도로 해야지 인성이 강하다고 막 또 강한 재가 와서 하는 것은 그것도 합격 소지가 있다. 이거 가지고 무작정 재성이 숙여서 성패를 말하지 말고 재성의 향방을 봐야 된다. 효신, 식신은 편인이 투출하면 합격이 되고 재를 또 식신 생지하는데 칠살이 또 나와 있으면 역시 재생살세서 하여튼 재하고 칠살하고 같이 있으면 무조건 합격. 계속 나와 이게. 그 다음에 흉신은 칠살을 극제하는 식신 제사라고 있는데 재가 나오면 식신 제살이 안 되니까 역시 합격. 재생살이 같이 돼 있으니까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식신 제사를 못 하고 합격. 그 다음에 상관격에 정관 나오면 무조건 합격. 상대 육신이 나오면 단 여기에 써놨죠. 금수상관이 아닌 상관이 정관을 만나면 이게 합격이다는데 그 말은 금수상관은 정관을 만나도 좋다 그랬어요. 금수상관의 정관은 최고로 좋아하는 거죠. 왜? 그 금수상관일 때는 경신금이 해자축월에 숙기가 상관이 꽁꽁 얼어 있어서 차디 차서 그 물로는 나무도 못 키우고 식상생대도 안 되는 상태고 하는데 그것을 잘 녹여주는 조후 역할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금수상관을 가장 좋은 거다. 그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일간이 강하고 상관이 강한 인성이 일간이 강하고 상관이 약한데 강한 인성이 있으면은 그게 뭐라고? 파료상관. 그러니까 상관으로 설기시켜야 되는데 그 출구를 꽉 막아버리면 인성이 출구를 막아버리면 이것도 합격이 된다. 제 얘기 나왔네. 양인이 관살이었거나 걸록월관이 재관이 없으면 합격. 분명한 양인격에 관살이 없으니까 합격사주. 합격사주라도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자, 합격의 정리는 재성격은 재경비중. 재는 약한데 경한데 비겁이 중하다 그랬죠. 군비쟁제 이런 거죠. 군겁쟁제. 또 재투 칠살. 칠살이 나와 있으면 재격은 무조건 합격이다. 이게 쭉 정관격은 관봉상극 그랬잖아요. 관이 상관을 만나서 그걸 당하면 합격이다. 또 형충파해가 있으면은 합격이다 하는 합격의 조건을 쭉 지금 나와 있죠. 그다음 자 구웅 한번 봅니다. 구웅은 뭐냐? 구웅 아이씨 이거 왜 그래? 교수님 펜으로 하시는 응? 펜으로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 펜으로 넓힐 때는 말고 구웅 우리가 성격이 됐다고 했는데도 또 합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중육패 그랬죠. 저 한자로 빨간 거 쓰는데 성중육패 성격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다시 합격으로 변하는 경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꺼리는 기신이 있기 때문에 합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기신 이런 건데 제 성격이 상신을 또 합과하는 제격의 상신이 관인데 관이 있어야 비겁으로부터 합격시킨 것을 억제해 주는데 관을 합해버렸다? 그럼 나를 지켜주는 놈이 없으니까 이것이 합격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상신을 극제하거나 합과하면 그것도 합격이에요.
상신을 극작을 확대하면. 이게 성격이 잘 됐을 때는 상신이 있어야 성격이 들 거 아니에요. 저같이 양인격에 관살이 없으면 파격이니까 뭐 그건 아예 뭐 근데 이제 양인격에 관살이 없다가 파격이 있다가 다시 관살이 오면은 이제 성격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되어 있는 상신을 갖다가 합을 하다든지 극해버리면 이게 이제 파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중육패다 이런 얘기예요. 인성격에 이 식신용신을 쓰는데 인성이 왕한 사주에서는 투식이라고 해서 식신이 천간에 나오는 것을 출력시키는 쪽으로 빼내는 쪽으로 상신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왔다. 제가 나타났다. 제극인 해버리면 이게 또 파격돼 버려요. 이게 성격이 됐다가 다시 파격이 된다는 얘기죠. 살인상생하고 있는데 제가 또 재생살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파격이다. 하여튼 제하고 살하고 같이 있으면 무조건 파격. 무조건이라고 보면 돼. 무조건 재생살, 제하고 살하고 같이 있으면 파격이다. 인성격에 재성이 추출하여 제극인 하거나 상관격에 상관생계하는 재를 갖다가 합과하거나 상관 폐인할 때 재가 투출해서 제극인 하거나 양인격이 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상관이 투출하면 그래서 양인격은 상관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양인격 상관이 나오면은 편관을 못 쓰니까 그래서 양인격이 참 그러든지 말든지 뭐 상관도 없고 관도 없고 뭐 개뿔 아무 상관 나오면 상관없어. 원래 파격이니까 상관은 뭐 없고 관도 없는데 하여튼 그런데 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상관이 추출되면 파격. 칠사를 합과하는 경우도 파격. 이게 뭐 파격은 당연히 그 상신 격을 잘 살려주고 보호해주는 상신이 합거되거나 깨지거나 이럴 때 성격이었다가 파격으로 변하는 성중유패가 된다. 이거 아주 잘 살펴봐야 되고요. 여기에도 격국과 기실 정리는 쭉 해놨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에다가 한번 그 한자를 한번 옮겨보세요. 다 그 어려운 글씨 한자. 그러면서 그 아까 여기 써 있는 대로 투간 봉상, 투제 봉살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 말 갖고 이렇게 보는데 한자만 잘 보면은 뻔해요. 봉자가 아이고 여기 뭐 많은 글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봉자는 만날 봉자 이것만 나오거든요. 만날 봉자. 그냥 봉 그러면은 여기 뭐 봉제 그러면 제가 봉을 또 우상관 또 우자니까 뭐 상관을 또 만났다 뭐 이게 봉 뭐 그거죠. 투 우리가 투간 될 때 이 투 나타 천간에 나와 있는 걸 이제 투출 투간이죠. 여기 보면 거의 그렇잖아요. 투 봉 우는 이제 또 우자고 우 뭐 대 우리 띠대자 협대할 때 옆에다 찬다는 얘기 같이 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상관 대살 그래서 상관이 칠살과 같이 있다. 이게 이제 대라 그래요. 같이 있을 때. 그런 몇 가지 뭐 나머지는 뭐 거의 뭐 합자 뭐 말고 봉자 이 어려운 글자 아니에요 하나도. 근데 한자로 써놓으면 이제 머리 아프고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렇지. 저 선생님. 숫자는 천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천간만 말이지. 지지는 상관없이. 상관없어. 투자는 무조건 천간이라고 보면 돼. 투출, 투간, 그렇죠? 그 어려우니까 한번 쭉 보자. 패자는 찰패자 아시죠? 상관 패일 때 옆에 마 패일 때 찰패자 이게 패자. 이 정도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집에서 시간 나면 한번 쭉 그것도 한자로 한번 써보시면 어려운 글씨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성중유패. 성중유패는 아까 말한 성격이 되었다가 다시 파격이 되는데 반대로 파격을 구해주는 희신, 즉 구신이 있으면은 여기서는 파격을 구해주는 구신이 있으면 다시 성격이 든다. 그것을 우리는 폐중유성이라고 한다. 제 성격에 겁재가 있어갖고 파격인데 식신이 투출했고 비식재로, 즉 겁재와 비경과 식신이 이 재성과 비격과의 중간 역할을 해서 비생식, 식생재 이렇게 해서
통관시켜 줄 때 이것이 식신이 있으면은 파격에다가 다시 말 그대로 성격이 된다. 또는 관이 투출해서 겁재를 억제한 경우도 성격되고 식신이 칠사를 제살하거나 합거하게 되면은 또 되고 아무튼 관살 혼잡이면은 그것도 역시 파격으로 보는데 관살 혼잡 같은 경우도 또 하나를 칠살이나 잡아주면은 하고 형충돼 있으면 정관격이 파격인데 그것도 해소시켜주면 되고 이렇게 파격되는 요소 즉 상신을 깨뜨렸다고 하면 상신이 뭔가 깨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주면 역시 성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폐중유성 이것도 쭉 정리해 보면은 여기에 있는 그러한 용어들이 다음 여기도 보면 뭐 우리가 이제 가끔 쓰는 용어 중에 있죠. 거살유관 있죠. 관살이 혼잡되면 여기 또 파격이 드는데 거살유관은 그 칠살을 갖다가 합해서 관만 남아있게 만드는 거죠. 합이죠. 그 합살해서 칠살을 묶어주면은 이것도 폐중유성 파격에 갖다가 성격이 된다. 형충이 됐다. 충이 되고 있는데 충을 갖다가 또 합해가지고 충이 해소시켜주면 이것도 역시 폐격에다 성격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용어만 제대로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 마지막 유정, 무정과 유력, 무력. 유정과 무정은 정이 있다 이런 것이 유정이죠. 격국이 있으면 반드시 용신이 있고 그 격국에는 반드시 높고 낮음이 있는데 잘 짜여진 격, 부실한 격, 깨진 격 등으로 격국을 더욱 확장해 살펴서 높고 낮음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정, 무정, 유력, 무력은 뭘 보는 데 씁니까? 하면은 아까 말했는데 규격이냐 아니냐, 그릇의 크기, 이게 진짜 튼튼한 그릇이냐 아니면 좋은 그릇이냐, 메이커 그릇이냐 아니면 그릇은 그릇인데 뭐 적당한 그릇이냐, 이러한 거 볼 때 그릇의 크기, 또 제대로 된 쓰임새 이런 것을 살펴보는 조건, 즉 규격이냐 이게 상중하격 이것을 나누는데 말 그대로 이 유정, 무정, 유력, 무력이 됩니다. 같은 격이라도 그래서 이 천간의 투간대에서 격이 이루어진 것과 월지에서 원령에서 천간에 투간대인데 그 투간된 천간이 격이 됐는데 연간에 있을 때와 월간에 있을 때와 시간에 투간됐을 때 그릇 크기가 달라진다 이 소리예요. 그게 이제 유정, 무정, 유력, 무력에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천간에 투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천간과 지지가 있다고 하는 건 정신과 육체가 정신과 물질이 제대로 하늘과 땅에 잘 천기를 통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천간에 어떤 육신이든지 지지에 로광지에 통근하고 있으면 그 육신은 곧 죽어도 깨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육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투간돼 있다는 거죠. 그게 유력하다는 얘기예요. 유력. 그게 천간에 투간되고 지지에 통근이 제대로 됐으면 그게 유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주 전체를 유력으로 볼 때는 일간과 용신과 상신, 요즘 말하면 일간과 격국과 용신이 전부 힘을 가지고 있으면 투간되고 통근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 딱 나오는 게 있어요. 신약하면은 규격사주가 못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일간이 약하면은 약간 유력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골고루 힘이 있어야 이게 유력하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자평진전으로 보면은 신약한 사주는 규격이 되기가 쉽지 않은 것. 물론 종격이라든지 그밖에 변격으로서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신약 하더라도 인성이 뭐 잘 가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봐야겠지만 일단 그렇게 돼. 유정은 상신, 용신과 상신이 잘 상생이 되는 상태. 또 합해서 변해가지고 합해서 다른 오행으로 변하는데 그것이 상극되지 않고 서로 상생되는 것. 해묘미, 해수에 묘미가 있어가지고 해묘미가 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금일주의 해수다. 그러면 식신이에요. 근데 지지에 묘미가 있다. 그러면 해묘미가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합해갖고 변했는데 재로 변했잖아요. 식신이 변했. 그럼 식신생재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유정한 거예요. 변화도록 상신이 이러한 것에 따라서 그 그릇의 크기나 이런 것이 달라진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유력, 일간도 왕하고 또 용신도 왕하고 상신도 왕한 사주 거의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보면은 이제 유력, 유정 이런 거 정경씨 사주 같은 경우가 경금이 해월에 돼서 해묘 목국에 정화가 나와 있고 나 그래요. 그런 짜임새를 보면은 이 자평을 보면 아 이거 괜찮은 사주구나 느낄 수 있어. 정지현 있어서 경금이 신 뿌리가 있고 해수 있고 해묘 또 목국을 했고 뭐 이렇게 나오고 그게 이제 유정인데 그래서 겪고 있으면 용신 그 겪고 반드시 높구나짐인데 잘 짜여진 부자인데 이 길신의 길신과 흉신이 귀환과처럼 모두 똑같지 않지만 귀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것은 유정과 무정, 유력과 무력의 귀천이 달려있다 그랬어요. 길신격이 합격되었는데 합격된 육신을 합과하거나 제화하는 경우 흉신끼리 합을 해서 특히 흉신끼리 합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흉신이 일타쌍피로 좋아지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게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비록 용신에게 지장을 주는 기신이 투출하였더라도 상신이 시신을 상신이나 시신이 잘 구해주는 거, 구해주고 하면은 투간된 다수 용신끼리 생극제열해서 격을 유리하게 해줘서 폐중유성으로 성격하면 이게 유정이다. 그러니까 합격되었던 것이 상신이 있어서 다시 잘 성격시켜주면 이것도 유정하다고 한다. 이런 얘기죠. 유정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반면 무정은 유정과 상반된 계물 일간도 힘이 없어서 흉신이 뿌리가 강하고 기신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또 기세가 한쪽으로 편중된 거 이것도 무정한 걸로 봐요. 그 다음에 투간한 용신들이 생극제화가 불리한 거 아까 합을 하든 극을 하든 서로 좋은 결과를 나오면 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한다든지 파격이나 파격에 가까운 결과가 되었을 때 무정하다고 한다 그랬어요. 유력, 무력 일간이 뿌리가 강하거나 생해주는 육신이 잘 갖추고 있으면 신앙하다고 우리가 말하는데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왕하면 유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력은 뭐다? 일간과 용신과 상신이 왕하면 유력하다. 즉 모두 강하고 균형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며 유정의 요건에 반대되는 일간과 용신과 상신의 균형이 맞지 않고 깨져 있으면은 그것을 무력하다고 한다. 어려운 용어 하나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까지 한 것. 단 정리해서 우리가 그것을 딱 쓰고 아 이게 유정, 무정, 유력, 무력, 성중, 유패, 폐중, 유성, 상신보 이렇게 이것만 구분만 해나가면은 그 사주의 틀, 쓰임새. 그런데 결국 용신은 자평진전의 용신을 왜 봅니까? 아까 그 사람은 사회적인 활동, 대표 육신을 뽑아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적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 자평진전의 또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 사회적 활동의 크기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은 이 자평진전, 이 용신론, 격국론 이상 갈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잘 볼 필요한데 지금 이제 현대적으로 본다고 치면은 이제 조금 바꿔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 자평진전을 할 때는 요즘은 십정격으로 해서 보죠. 비경과 겁재격을 제외한 식신상강,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정인 그러면 8격이죠. 거기다가 양인격, 걸록격 합해서 십정격으로 구분해서 거기서 역시 이제 아까 순용역용을 합니다. 순용역용을 하는데 역시 살상효인어는 이제 사흉신을 봐서 역용을 하고 저는 편재격까지는 순용을 해요. 편재격까지는 순용을 합니다. 근데 편재격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정제도 정제지만 편재격에서 제일 주의할 것은
편관이나 칠살 있으면 무조건 아까도 여기 자평에서는 정제격이 보고 제격에 칠살 있으면 합격했잖아요. 저는 이제 편제격에 특히 칠살 있으면 이거는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된다. 정제는 조금 틀려요. 정제는 그러한 정도 이제 이렇게 현대에서 활용할 때는 또 양인격 아까 말한 대로 이 흉신격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재화가 잘 돼 있으면 역용이 잘 돼 있으면 훨씬 낫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오고 단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요새 우리 박사가 이 논문을 쓰느라고 머리가 지금 하는 이 김대원 선생이 하는 논문 중에 뭐냐면 이제 빅파웨이브 성격론에다가 이 자평의 이제 이 용신 십정격을 가지고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성격이 됐냐 안 됐냐 사주 자체 우선 구분하고 성격이 돼 있어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상신이 무엇이냐, 상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격이라도 쓰임새나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그걸 코드별로 한번 분류해봐라 해가지고 요새 지금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봐야지 이제 작품이 남아.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B5 성격 이론이 이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괜찮은 많이 쓰이는 건데 거기다 지금 접목을 내가 이제 시키려고. 내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거 하다가 말았거든. 그거 하다가 말아가지고 하던 건데 마침 한다 해서 잘 됐다 한번 이제 흔히 말하면 내가 모든 거 너라도 해라 이제 이런 심정이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한번. 아마 고생할 거예요. 고생하는데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그것 갖고 좀 이거 뭐 방송 우리 막 보니까 그 돈 벌 궁리도 많아요. 이제 요새 그거 뭐 매니어그램 뭐 이렇게 나오자는 성격 명리 쪽에서 그것까지 접목시킨 거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명리 가지고 왜냐면 명리는 더 깊게 볼 수가 있어요. 깊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은 아까 용신 다 틀리잖아요. 상신, 용신, 박격, 성격 이걸 다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가 좀 아파요. 이제 코드별로 구분해서 아까 상관격에도 상관 생제격이냐 상관 폐인격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다 그냥 단순하게 설계하는 용도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사주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컨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 자평진전의 용신론이다. 뭐 하고.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마음만 급하고 또 그래도 조금 처음 할 때는 아까 뭐 어수선하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PPT 만드는 거 있으면 거의 다 있어서 요약된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전상 하다 보니까 근데 다음에는 더 준비 잘해가지고 아직 결론은 제가 안 내렸잖아요. 결론 그 다음에 한번 더 하고 이제 다음에 여기서 안 오면은 줌으로 한번 이제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이제 다르고 어떻게 진짜 쓰는가 하는 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자평진전의 용신, 상신, 뭐 박격, 성격, 순용, 역용이 뭐다 하는 것만 이제 용어만 해석했다면 다음에는 진짜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결론 겸해서 한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질문. 네, 박경희 선생. 시장관에서 동기가 특가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은하는 같은데 이제 오해는 같은 은하는 다른 경우에도 자, 그게 이제 또 들어가면 이제 투간과 투출로 구분하는데 원래 지장간 속에 있던 그 청간이 나오면 투간. 그 청간이 나오지 않고 오행은 같은데 간목이 안 나오고 을목이 나왔다. 을목이 안 나오고 간목이 나왔다. 진중에 을목이 나왔는데 간목이 나왔다. 이제 저는 투출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이제 격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또 잡기라고 하죠. 잡기자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원전을 봐야 돼요. 그거는 지금 여기 짧게 할 수는 없고 또 궁금한 거. 빨리 식사하러 가야 된다고 빨리 끝내라고 했지?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신 것 같아요. 많이 해주시죠. 뭐? 지금 우리가 또 행사만 2번 4월, 5월 했죠.
나들이 갖고 4월은 충기나들이, 5월은 실승이날 행사를 하고 6월 달에 가는데 다음 달에 7월에 더운 때지만은 7월 17일 날입니다. 그날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참석을 못하는 분은 이제 줌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무슨 강의, 새로운 또 강의를 좀 준비를 시켜서 뭐 다른 분한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얘기했지만 이제 8월은 혹서기로 쉬는데 아무튼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여름 휴가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도 많은데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좋은 일 또 굳은 일 이렇게 자주 생기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주고 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결혼식도 있었고 우리 또 남덕현 선생님 모친상을 다해서 제가 사실은 힘들고 그때가 막 그날이 그 통 속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날인데 그냥 나와서 좀 1시간 정도 좀 자고 바로 대구로 이제 차 몰고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제 성격 예전에는 뭐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잘 애경에서 안 빠졌었는데 그래서 갔다 오면 훨씬 편하고 또 많은 회원들이 또 대구에서는 또 대학원생들이 와서 저번에 오늘 일부러 그것 때문에 온 거는 아니지? 고맙다고? 우리 일부러 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대구에서 지금 멀리 온 거 보니까 이거 인사차 이렇게 또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합시다. 네. 생일 맞은 분 누구예요? 오늘 여기서 빨리빨리 가요. 손혜란 이사님. 혼자에? 네. 한 분? 세 분인데 여기서 해야죠? 예. 여기서 합시다. 그거 한번 시끄럽고. 교수님이 오늘 왜? 열강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많이 줬죠? 예. 저 바로 제 찬조금으로 듣겠습니다. 건강들. 이거는 이제 순수한 일당이니까 사모님한테 안 줘도 항상 나오세요, 우리 손혜란 사. 오늘 생일자가 세 분인데 한 분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죠? 에어컨 그때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런가? 일단 얼른 불러야 되겠다. 생일 축하 노래. 자, 생일 축하 노래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어이구야. 이제 한 분 가셨나? 기운이 없으셔. 자, 케이크 이거 없는가? 카로니. 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같이 누구 나오셔야지. 이 앞에 있는 분 타보세요. 앞에서. 자, 그냥 이렇게 폰만 잡으면. 네. 자, 사진사 뭐 누구 있어? 하나, 둘, 셋. 예, 잡아줄게요. 예.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뭘 드려야 될까? 자, 여기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광고할 거 있으면 하시고. 자, 식당은 저기 1번 출구 옆에 왕삼돈이죠? 예. 예, 거기서 하기로 해서 바로 식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